안녕하세요. 저는 김태욱입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21일입니다. 평안한 하루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 회의를 이렇게 소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서부 지방법원에서 있었던 그런 충격적인 일들, 이제 그 일들 때문에 이제 대법원 회의가 소집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구속영장 제도를 재검토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에게 사법부가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구속영장 제도를 재검토하라고.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 과정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참 현직 대통령을 증거 인멸에 위험이 있다 그 이유만으로 이렇게 구속을 시켰어. 구치소에 가두고 이렇게 신문에 옷 갈아입는 것, 죄수복을 갈아입을 때 어디 검사를 하고 신체 부위 어느 부분을 검사하고 이런 참 너무 하는 것 같아요. 해도 너무 합니다. 저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가 아닙니다.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제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나라 대통령이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모욕을 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아가면서 이제 한국에 와갖고 시간도 좀 있고 그래서 좀 이렇게 뉴스들을 뒤지다 보니까 제가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에도 뉴스를 보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할 때 좀 좋지 않게 이렇게 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봤고, 그것이 좀 가격하게 말하면 좀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제가 중국에서 가졌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 문제랑 현직 대통령을 그렇게 세계 언론들이 다 주목하고 있는 지금 이 시국에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그런 것들을 자꾸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위법행위를 수사해서 따졌어. 어떤 법치를 이루려는 그 목적이 아니고 그냥 망신주기로. 그 대통령 개인만 망신다는 게 아니죠. 그런 대통령을 선출한 대한민국 국격이 떨어지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혼돈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세계에 공포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글쎄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일들은 정치적인 생명이 어쩌면 끝났다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재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되더라도
또 이제 일반 그 헌법상의 어떤 직권남용이나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헌법 위반을 걸어서 지지부지 이렇게 오래 시간을 끌면서 유죄 입증을 해 나가겠죠. 그런 가운데 또 언론 플레이를 해서 망신도 주고 대한민국 국격이 떨어지고 혼란이 가중될 것입니다. 참 마음이 좀 좋지 않습니다. 제가 당하고 있는 이런 일들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서부 지방법원에서 생긴 그런 폭력 사태들, 뭐 때려 부시고 막 그런 거, 유리창을 때려 부시고 그런 거, 그리고 그 안으로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서 화난 시민들이 들어가서 이랬던 그 뭐 민원 서류 함을 막 이렇게 밀어서 떨어뜨리고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유튜브라든지 신문을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 나오는 어떤 특정인들 세 사람을 좀 유심히 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유튜브에서 그 세 사람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JTBC의 어떤 기자랑 그 눈이 비슷하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그 유리창을 깼던 사람인데 사람들을 화가 난 사람들을 막 선동해 갖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한 사람인데 앞으로 이제 어떤 또 후속 조치가 있어 조사가 있겠죠. 그 시민들이 화가 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나쁜 목적으로 화가 난 사람들 불난 집에다가 막 석유를 들이붓는 것처럼 이렇게 막 유리창을 깨고 그래서 사람들을 유리창 안으로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해갖고 또 난동을 일으키고 또 뭐 경찰이 진입하고 있는데 뭐 상식적으로 맞지 않게 진입하고 있는데 뭐 서류함을 뭐 이렇게 뭐 그거를 갖다 이렇게 민다고 그래가지고 뭐 큰 어떤 손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그런 것들을 볼 때 그게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했던 행동이 아니라 어떤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정치 세력이나 언론에서 와서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어떤 잘못된 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구속영장 집행에 어떤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건물 안에 들어가서 뭘 때려 부시고 유리창을 부신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안 하셔 그 뭐 이렇게 유리창 깨고 그랬던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개입했을 다른 어떤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우파 시민인 것처럼 해서 꾸며낸 조작 날조기일 가능성도 있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앞으로 수사가 진행되겠죠. 근데 경찰에 수사권이 있는데 경찰이 이렇게 뭐 참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언론을 이렇게 보면서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뭐 수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밝혀질까 그런 의구심 그런 어떤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서부지법 앞에서
혹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수처 앞에서 그렇게 따질 때 그걸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런 자들은 적법하게 시민들을 잡아가기는 어렵죠. 어떤 폭력 행사가 없다면. 그러니까 어떤 천원 그물에 판원 함정에 거기 이제 건물 안으로 진입하신 분들은 이제 걸려든 것입니다. 이제 뭘 어떤 거 기물을 파손하지도 않았지만 따라당기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안타깝습니다. 한 분 사연을 봤거든요, 신문에서. 직장에 계속 안 나가게 되면 해고를 당한다고 안타까운 사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떤 특별히 어떤 폭력 행위가 있지도 않았는데, 또 어떤 기물을 파손하지도 않았는데 단순히 이렇게 따라당겼는데 또 그런 분들이 도주 위험도 없잖아요. 그런 분들을 다 구속 수사하는 거, 이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거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사위원장 정청래 씨 있죠? 정청래 씨가 1989년도에 미국 대사관을 점거해서 폭탄 투척, 방화 미수 사건이 있었죠. 이런 어떤 폭력에 있어서는 정말 민주당에서 할 말이 없어요. 지금 이제 이런 일들을 제가 이제 어떤 유리창을 깨고 그건 앞으로 누가 했는지 밝혀지겠지만, 또 벽을 갖다가 이렇게 깨고 그런 거, 그런 거 어떻게 방화 미수, 폭탄 투척 이런 거랑 또 미국 대사관, 외국 대사관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런 행동을 했던 거, 어떻게 그 죄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유리창을 깨거나 다 벽을 갖다가 이렇게 부순 행동이 맞다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죄의 정도로 볼 때, 정청래 씨는 2년 구형을 받았죠. 2년 구형받고 이렇게 나와서 또 영웅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국회의원 공천도 받고 유명 인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잘 사시는데, 이번에 이제 그 서부법원 앞에서 그렇게 격분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구체적인 어떤 누구를 폭행했다든지 기물을 파손하지 않았다든지 단순히 이렇게 따라다녔던 분들 구속 수사하지 말고, 도주 우려 없으니까 원래 민주노총 같은 데서도 시위하다가 경찰을 며칠 전에도 보니까 때리던데, 그런 것도 구속도 안 하고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어떤 중립적인 위치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고 편파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예. 내가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를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좀 비난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지만 전에 이렇게 누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해를 가해서 이렇게 병원에 가고 그럴 때에도 제 마음에는 그래요. 이재명 씨는 글쎄 좀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별로 비난을 하고 그럴 필요도 느끼지 못했어요. 어떤 죄로 볼 때 크잖아요. 실제적으로 그 죄가 소명이 되고, 그러면 구속을 하면 공평하게 해야지.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도 없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고 또 이렇게 구속 수사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래갖고 이재명 대표에게는 또 그렇게 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또 이렇게 잡아 가두면서 이렇게 망신을 주는 거, 이거 참 국민이 한 사람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동영상을, 지난 영상을 보세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편인가?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 노골적으로 심한 말로 비난을 하지 않았지만 공정과 상식으로 대통령이 되셨으면 그렇게 행하라고 계속 그렇게 말했어요. 저 듣기 싫은 말을. 윤석열 대통령 주위에 친윤파들이 있었죠. 이번에 이런 사태가 있을 때 다 입 다물고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볼 때 그래도 유튜브나 그런 곳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던 자들, 그건 어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분들이 나서서 지금 대통령을 보호하고 있고 지지를 표명하고 있고. 왜? 어떤 집으로 따지면요 중요한 기둥입니다. 제가 집으로 표현한 거 체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체제라는 집이 있는데 그 집을 바치고 있는 주 기둥이 있어요. 그 기둥이 문제가 있는 기둥이에요. 사실은. 예. 그렇지만 그 기둥을 절차에 맞게끔 새로운 기둥으로 바꿀 때까지 법과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너무 이러지 말고 좀 시간을 두고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뭐 금방금방 해서 몇 달 내로 헌법재판도 끝내고 이렇게 하고 빨리빨리 해서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그 심보가 너무 국민들 눈에 이렇게 너무 자세히 보이기 때문에 원래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시민들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 알아요. 이 기둥이 원래 문제가 있는 기둥이지만 대한민국 언론과 또 이런 좀 말하기 민망하지만 원래 대통령으로 나올 수 없는 그런 분이 대통령으로 나와서 특수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분은 사실 제가 잘 모르지만 그분은 우파도 아니죠. 그분이 지금 대통령실에 이렇게 또 장관이라든지 이런 그분이 선택해서 그런 임명하신 그런 참모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관계들, 사회관계, 그리고 성향 이런 것들을 볼 때 정통 자유민주주의 우파적인 이념이 있는 또 학습이 잘 된 그런 정치인이 아니죠.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대통령이 된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자세히 잘 모르지만 또 나름대로 인간적인 어떤 숨어있는 매력이 있고 또 훌륭함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국민들이 대통령이 탄핵되기 바로 직전에 너무 많이 실망을 했기 때문에 전국 대학교 교수들도 시국선언을 하고 그랬던 거죠. 명태균 녹취록이 이렇게 막 나오고 그럴 때, 녹취 파일이 나오고 그럴 때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보시면요, 여기 나오는 사람이 삼손이라는 사람이에요. BC 1000년경에 실존했던 인물이고요. 구약성경 사사기라는 책이 있어요.
사사기는 이제 번역하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그 시대 때 이스라엘을 치리했던 사람들이 재판관이에요. 그 대재판관이 있고 소재판관이 있는데, 보통 이제 재판 실무는 소재판관들이 했다고 해요. 근데 이분은 이제 대재판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실제로 치리했던 분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사법부의 거물이죠. 사법부의 거물. 이분이 이제 그 사사기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폐역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그 대적이 생깁니다. 필리스티아인,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대적들이 생겨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 40년 동안 그 삼손이 그 실존했던 인물인데 20년 동안 사사로서, 재판관으로서 이렇게 공적인 임무를 수행했죠. 전쟁 수행도 하고 힘이 장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도 삼손 이름을 아는 거죠. 옛날 얘기 많이 나오니까. 근데 실존 인물입니다. 그리고 좀 그래서 이 책을 좀 오늘 좀 읽었어요. 그리고 이 삼손이요, 좀 타락한 사법부의 좀 수장이라고 말해야죠. 사법만 했던 것이 아니라 그때는 상권 분립이 없었으니까 전쟁도 수행하고 행정도 수행하고 그랬던 거죠. 왕처럼.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제 보면 여기 이제 정서를 읽어보니까 창녀들에게 자주 가고, 또 뭐 여러 여자들을 사귀고, 또 자신의 비밀들을 입을 이렇게 무겁게 하지 않고 자꾸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비밀들을, 말하면 안 되는 비밀들을 말한 거야. 그래서 비밀을 알고 그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서 그거를 적국 필리스티아인들에게 팔아넘깁니다. 그래서 필리스티아인들이 삼손을 생포할 수 있었어요. 생포해서 그를 지하 감옥에다 가두고 눈을 뽑았습니다. 양쪽 눈을. 그리고 그를 옷을 벗겨놓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극장같이 만들어서 거기서 원래 영웅이었는데 이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면서 사람들 앞에 우스꽝스러운 그런 연극을 또 이렇게 하게끔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웃고 조롱하고 그랬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래요. 그 삼손이 그 장님이니까 옆에 있는 소년에게 내가 힘이 드니까 기댈 수 있는 기둥으로 좀 데리다 달라고 해서 그 기둥에 서서 이렇게 기둥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봤죠.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이렇게 만져보고 느끼고 그랬죠. 그리고 삼손은 이제 또 한 번 이제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양쪽 기둥을 이렇게 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삼손이. 내 눈을 위해서 복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들을 그 장소에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만 3,000명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집이죠. 지붕 위에만 3,000명 올라가 있고 그 안에 많은 그런 고관들이, 그 적국의 고관들이 있는 그런 곳에서 아마 주 기둥이 2개인 것 같아요. 조그마한 기둥들이 있지만 옛날 건물들은 뭐 돌 그런 것들을 재료로 썼잖아요. 그래서 이 2 기둥을 삼손이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밀어서 그 집을 와해시켜서 원수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폐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세운 그런 적들이에요. 그런 적들과 함께 깔려서 죽습니다. 삼손도 같이 죽었습니다. 거기에 집 안에 있었던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3,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럼 집 안에는 더 많았겠죠, 숫자가. 그 사람들이 건물이 와해되면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였던 적군보다 그렇게 그때 삼손이 죽으면서 함께 죽었던 그 적이 숫자가 더 많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 역사지만 좀 읽으면서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역사적인 교훈? 어떤 이런 옛 이야기 가운데 교훈? 이렇게 평안하고 돈도 벌고 그러면 사람이 배은망덕해지고 거만해지고 오만해지고 죄를 범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그렇게 잘 살지 못했어요. 70년대에도 뭐 가난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래 겸손한 마음들이 많아요. 물론 뭐 그때나 지금이나 문제가 있지만 대한민국이 저는 이제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서 깜짝 놀래요. 말 같지도 않은 그런 논쟁이 있으니까 1948년을 건국일이라고 하면 비난을 받고 왕따를 당하는 세대라고 해요. 지금